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네 번째 챕터입니다. 결, 인생의 가을에는 뿌린 대로 거두세요. 계속 성장하다 보면 더는 성장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성장이 멈추고 성숙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제 남은 에너지는 결실을 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성장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면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멈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때에 맞춰서 기후 변화로 꾸준히 알려줍니다. 자연 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작물들은 그 신호를 알아채고 때를 알아 적절하게 대처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요?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변에서 계속 달리니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달리게 됩니다. 무분별한 성장을 멈추고 성숙과 숙성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보세요. 이제 그만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를요. 이제 그만 됐으니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이야기를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결실을 거둘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신호를 말이지요. 곧 추운 겨울이 오면 더는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뭘 해도 행복하지 못한 당신에게 감사에는 아주 작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게 쉬워야 자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감사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가 다쳤거나 병이 생겼어도 더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안도하고 질환을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로 감사해? 처음에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사하기 쉬워집니다. 크게 화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작은 것을 찾아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화가 가라앉으면 불쾌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고마운 마음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조건에도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나중에는 조건 없는 감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항상 넘쳐나는 거지요. 이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리내 따라 해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라. 네 글자로 묻다 말 감. 조건 없는 감사가 생활화되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음이 최대로 증폭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쁨이 최소의 양으로 줄어듭니다. 감사의 순기능을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 4장 결에는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현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가을에는 자연이 나무에게 지금이 바로 결실을 맺을 때다. 남아있는 에너지를 성장하는데 계속 써버린다면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에너지가 이제는 없어진다. 지금은 이제 멈추어야 할 때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족한 줄 알고 마지막 열매를 맺을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다. 자연은 늘 나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자연과 같지 않게 마지막까지도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크고 싶어서, 더 잘나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그 남은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야 할 때 그 때를 알고 자기를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곧 겨울이 올 텐데 아직도 여름인 줄 알고 계속 뻗어나가고 크려고 하면 날이 더 차가워질 때 그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허망하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도연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해줘 행복하지 못한 당신에게 그 단락에서는 인생의 열매는 과연 뭘까? 감나무는 감을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지만 인생의 열매는 뭘까? 저는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묻다 말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라.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보면 스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나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나 깨달은 분의 이야기는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가 불행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독제 같은 것이죠. 불행이나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하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잠깐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결국 우리 몸을 상하게 되고 또 정신까지 피폐하게 되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바로 감사의 마음이 아닌가. 똑같은 상황을 두고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내가 그에게 감사할 것을 먼저 찾아내는 그 마음. 실제로 감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감사할 만한 사건이 있어서 감사한다기보다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감사를 더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워낙 진료가 밀려서 환자들이 많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을 막 이걸 참고 막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환자분을 어쩔 수 없이 진료를 잠깐 대기해 놓고 화장실에 갈 때가 있는데 그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거든요. 바로 직전, 화장실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속이 불편한 것을 참아가면서 막 이렇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다가 배설만 한번 잘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변을 잘 보는 것,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불평을 하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또 불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전에 세상을 꽃놀이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주 전쟁터 같은 힘든 곳으로 만들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가장 깊은 곳에는 감사를 찾아내는 마음, 감사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인생의 결실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가. 가을에 빨갛게 익은 감나무에 그 감이 매달리듯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연그러가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지막 겨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